네네. 어, 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오랜만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9시가 돼서 5분만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요즘 근황을 알려드리면 저는 아직 오토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우연찮게 들어가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커 교육 실천을 시작하고 나서 회사에 또 들어갔고 참 네이버 교육 실천이랑은 인연이 어, 계속 이어 나가고 싶고 뭔가 이제 계속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큽니다. 약간 지금 목소리가 약간 안 좋아요. 그렇지만 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한 4분 동안 네, 다른 제가 어, 저희 팬들을 좀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데 들어오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분들이 실제 손으로 제작한 게 있다면 채팅창에다가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오, 실리콘 몰드 좋습니다. 그럼 다들 요리도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유승환 님은 요리 많이 하실 텐데. 저도 이게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에 있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디지털 어, 도구를 쓰지만 이렇게 실제 제작까지 하는 거는 또 그렇게 막 많이 접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게 만들어 보고 싶은 건 항상 마음속에 강렬한데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만드는 데 관심을 더 쏟게끔 뭔가 마음의 여유가 좀 필요하다라는 게 항상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직장인이 아닐 때는 별로 안 그랬는데 직장인이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 네. 그리고 뭐 혹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는 저희가 디지털 제작과 활용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들으시면서 뭐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조금 이제 알려드릴 거고 저도 제 바로 뒤에 지금 7살 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분들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이게 만들기라는 게 굉장히 자녀랑 뭔가 유대 관계 아니면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이 못 해봤던 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 보시면서 나도 한번 일단 내가 뭘 만들지 모르겠지만 일단 뭔가를 하나 만들어 보자 라는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들어온 분들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자. 네. 다은쌤도 오셨네요. 우리 다은쌤의 파워를 이번에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퓨전 360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 채널에서 다은쌤이랑 같이 우리가 이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와, 갑자기 뭔 파워라고 하시지만, 네, 구독자가 거의, 어, 그때 아마 100명 정도 는 것 같아요. 저희 했을 때. 그리고
자, 그러면 9시 5분이 됐으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조금 천천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집에서 가끔 요리를 하는데, 요리를 하다 보면 뭐 생각이 들잖아요. 오면 내가 오늘 무엇인가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한번 예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예상이 들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먹고자 하는 게 분명하신 분들은 재료를 살 거예요. 근데 내가 뭘 먹을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오늘의 요리 뭐 이런 데 들어가서 레시피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레시피를 찾아보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어떤 떠오른 아이디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시작을 하는 그 첫 단추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주제가 아까 디지털 제작과 활용인데 만약에 디지털 제작과 활용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내가 뭘 만들지 모르겠다. 네. 라면 아직 디지털 제작과 활용에 들어갈 준비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어, 메이커 교육 실천에서 우리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학생들이랑 같이 오프라인으로 뭐 10주 아니면 12주 이런 식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을 계속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가 했던 거는 뭐냐면 일단 학생들이 무언가 아이디어를 가져오게끔 많이 유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고 유치원에서 만들었던 그 친구들의 아이디어들은 저희 이제 메이커 교육 실천에서 오늘은 이걸 만드니까 이 교육을 위해서 모여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가 준비해 준 도구로 만들어 봐라. 그리고 막히면 선생님들이 알려줄게. 약간 반대되는 그런 교육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막 꺼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교육을 하거나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다양한 교육을 접하는데 대부분의 교육들은 이미 다 짜져 있는 상태로 학생들을 모집을 하게 돼요. 왜냐면 그게 당연했거든요. 왜 당연한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휴양 360 강의를 만약에 하거나 했을 때도 저도 이제 코스를 짜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그 친구들의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한데 그거를 저희가 딱 정해진 틀에서 친구들을 받아서 이미 짜져 있는 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의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주기보다 그냥 단순히 그거를 만들기 위한 도구들만 계속 주입시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디지털 제작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그 디지털 제작을 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서로는 분명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어, 그 아이디어가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제한하지 말고 우리 애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대로 한번 더 보자.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 알아서는 한다. 이게 약간의 메이커 교육 실천에서 진행해왔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그러면 그 친구들이 아이디어가 분명하게 있을 때 제가 이제 도와줬던 방법을 한번 공유해 드릴 텐데 뭔가 이 친구도 아이디어가 있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이런 디지털 제작과 디지털 장비들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도와줬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많은 지역에서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많은 친구들이 이런 이제 아이디어 경진대회 같은 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하게 되면, 예전에 저는 이런 약간 그림과 그다음에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을 어, 정해진 틀에 맞춰가지고 제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보고, 아,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하면 어떤 상을 주는 그런 이제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눈높이가 올라갔다는 거는 이 친구들의 아이디어가 그냥 종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진짜 실물로 끄집어내는 그런 활동도 더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보편화가 됐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 많은 학교에서 진행했던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들, 그리고 이런 3D 모델링 교육들, 그리고 이제 아두이노 교육들이 합쳐지면서 이게 진짜로 실물까지 완성을 시키는 것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만들었고 그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전이었던 것 같아요. 대전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거를 약간 성인 메이커들,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구현할 수 있는 메이커들이랑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실제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친구의 아이디어를 제가 보고 그 친구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구체화를 해 나갑니다. 그 아이디어 구체화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아이디어가 글로 적혀져 있는데 그 이제 단어랑 그 내용을 봤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 실물로 우리가 표현을 해 놓으면, 표현을 해 놓은 거를 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걔를 실물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좀 다른 말로는 이 아이디어를 만들고 프로토타입을 만든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들려면 저도 나름대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를 이제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제작을 한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얼마만큼 구체화하는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제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마 여기서 어, 제작을 직접 해본 분들은 아마 저랑 같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양한 정보들을 적어 놓고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만들다 보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걔를 수정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만약에 그 수정하는 게 계속되면 정말 더 많은 시간과 재작업하는 것 때문에 재료도 더 많이 들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고 얘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얼마만큼 더 열심히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모델링을 쉽게 끝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내가 이걸 제작을 했을 때 틀리는 부분들을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려도 보고, 부셔도 보고, 실패도 해보는, 항상 우리가 메이커 교육 실천에서 이야기하는, 일단 헤딩을 해보고 어디가 문제가 됐는지를 계속해서 느끼다 보면 저절로 다음번에 할 때는 이러한 실수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할 때는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디지털 데이터를 잘 만들고, 그다음에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서 그 외곽을 잘 만들어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여기서 잠깐 어, 내용을 잠깐 광고 아닌 광고를 하자면 최근에 이제 다은 쌤이 이런 전기 전자 제품을 다루는 부분에 대한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도 보면서 새로운 내용들을 계속 알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실제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주변에 잘하는 사람을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의 작업물의 퀄리티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작업물을 얼마만큼 잘 만들었는지가 보이게 되는데 그게 어, 같이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들면 정말 좋은 제품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메이커 교육 실천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물어도 보고 서로 이제 모르는 것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어요. 그럼 저는 이제 잘하는 게 모델링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모델링을 하실 때는 꼭 그냥 퓨전 360의 빈 화면을 띄워놓고 모델링을 시작을 하시면 절대 모델링이 어, 뭔가 하다가 그냥 계속 막히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보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똑같은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새롭게 모델링을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글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형상들을 많이 찾아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런 게 있어요. 와, 내 아이디어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를 만들어서 진짜 한번 실제로 한번 팔고 싶다라고 해서 내가 구글에다가 잘 검색을 하면 웬만한 거는 다 나옵니다. 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제품들을 여러분들도 구매했던 것들 보면 예전에도 내가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제품이 있었지만 지금 최근에 나온 제품을 또 새로 구매하는 그런 계속된 반복이 이루어지는 게 비슷해요. 그 사람들이 그 제품을 쓰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하는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은 팔리게 되죠. 그래서 저도 그냥 제품을 뭔가를 만들거나 저와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꼭 그냥 많은 레퍼런스를 찾아보는 게 이 모델링 하는데도 편하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하는데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거나 이런 이제 뭔가 모델링을 하겠다라고 하면 찾아보시고 그러한 비슷한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표현 360이라는 거를 저는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안에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대고 그리는 그런 방식으로도 여러분들도 모델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디지털 제작이라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이커 스페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 국내에도 나중에 메이크올이라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메이커 스페이스가 200개가 넘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 디지털 제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못 들어본 분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우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장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바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장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디지털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장비 그 앞에 디지털 제작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작이라는 게 우리가 예전에 보면 손으로 때리고 만들고 하는 게 제작이고 우리가 실제로 뭐 먹고 싶은 거를 직접 요리를 하는 게 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디지털이라는 게 붙었어요. 그럼 이 디지털이라고 붙은 거는 우리가 컴퓨터 속에서 제작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전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먹는 요리를 준비한다고 하면 유튜브를 보면서 얘가 레시피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요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디지털 제작은 이런 디지털 데이터를 만드는 공간 안에서 내가 원하는 형상,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자 하는 무언가를 미리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디지털 제작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디지털 제작을 하기 위한 도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디지털 제작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아까 앞서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 만들고자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디지털 제작 도구도 그에 맞게끔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레이저 커터로 어떤 물건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레이저 커터를 이제 이미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레이저 커터는 평면에다가 이렇게 잘라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평면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제작 도구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다은 쌤이 들어오셨으니까 다은 쌤과 뭐 임병률 쌤이 만들었던 레이저 커터 관련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잉크스케이프라는 게 나오는데 잉크스케이프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제작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은 쌤이 굉장히 사랑하는 띵커캐드. 띵커캐드로도 정말 다양한 디지털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퓨어 360도 디지털 제작 도구예요. 근데 과거에 사용했던 디지털 제작 도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기계 장비를 만들 때도 디지털 제작 도구가 필요한데 그 디지털 제작 도구로 뭐 다양한 이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실제로 가구를 만드시는 분들은 또 스케치업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지털 제작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그 아이디어랑 잘 맞는 디지털 제작 도구를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걸로 이 페이지는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제작 도구에서 디지털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는 지금 화면처럼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이런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디지털 도구에서는 그린다라고 표현을 어, 하기도 하지만 그냥 그려서는 디지털 장비랑 연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3D로 모델링을 한다 또는 설계를 한다 이런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우리가 그린다고 했을 때는 그림에다가 우리가 실제로 뭐 가로 50mm, 세로 40mm 이런 이제 정확한 치수값을 넣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그린다라는 거에서 실제로 설계하거나 모델링 한다라고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분명히 그 크기를 얼마만큼으로 할 건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다르게 또 보면 크기를 입력 안 하는 모델링 도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실제 디지털 장비랑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치수를, 그러니까 크기 값을 입력하는 걸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 크기들을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아이디어를 만드셨을 때 내가 만드는 버스의 크기는 얼마만큼의 크기로 만들 건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아까 전에 사전 단계에서
상세하게 적어두시면 훨씬 더 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디지털 제작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네. 뭘까요? 네. 자, 한 단어입니다. 한 글자의 한 단어. 채팅창에다가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 네네. 오, 네. 네. 점 좋습니다, 점. 네.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우리 다은쌤, 아니, 엄주영 쌤이랑 다은쌤이랑 만들었던 스티커에도 있습니다. 꿈! 아유, 꿈! 아유, 꿈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그럼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구를 이제 움직일 때, 한 번은 이걸 가지고 가구의 크기를, 네, 재어 보실 거예요. 네네. 김명 선생님, 자,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모델링을 한다, 아니면 내가 뭔가 디지털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 옆에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모델링 교육을 하게 되면 그 옆에 자가 없어요. 그 자가 없다는 거는 그냥 앞에서 설명해주는, 어, 내용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왜 안 좋냐면 결국에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나중에 집에 가서 그분들이 필요한 걸 만들어야 되는데 자를 쓰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면 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만약에 다른 이제 곳에서 모델링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종이랑 펜이랑 자는 꼭, 네, 같이 두고 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지금 보는 화면처럼 조금 조금씩 우리가 자로 쟀던 그 크기를, 이런 이제 선으로 만든 다음에 그 선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모델링이나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부분은 내가 그 원하는 크기만큼 그리고 빼고 더하고 이러면서 점점 점점 내가 원하는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화면을 딱 보면 한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해? 그리고 한 분은 진짜 오랫동안 앉아서 저걸 했겠구나. 두 케이스입니다. 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델링이라는 거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모델링이 그냥 쉽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사기꾼이거나 진짜 천재이거나 두 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작업들은 2D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PPT를 만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문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동영상도 우리가 찍기는 3D 환경에서 찍지만 걔를 편집하는 걸 보면 다 2D 환경에서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있으면 우리가 메타버스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3D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D 모델링이라는 거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제가 유튜브를 제 개인 채널을 할 때, 어, 모델링도 운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뭐 퓨전 헬스 클럽,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모델링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제 하다 보면 근육이 생겨요. 그 근육이라는 게, 어, 3D 공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모양을 돌려보고 내가 원하는, 부분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스케치를 그리고 더하고 뺄 것인지. 모델링 그게 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근데 이제 모델링은 처음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근육을 만드는 게 굉장히
첫 번째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를 들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크기를 잰 다음에 종이에다가 그 크기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고 모델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그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복잡한 형상을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 우리가 만약에 어, 뭐라고 해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도자기를 만들어요. 근데 도자기를 만드는데 도자기를 이미 내가 손으로 만들어 본 분들은 그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미 알고 있고 어떠한 과정으로 만드는지를 알기 때문에 도자기에 필요한 몰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분들은 도자기 몰드를 이렇게 디지털 제작을 하자라고 하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일반인 분들은 아까 전에 잠깐 제가 첫 번째 들어갈 때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뭔가 디지털로 제작을 하기 전에 일단 내가 손으로 만드는 것도 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디지털 제작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바깥에서 그냥 내가 필요해서 목재를 사서 걔를 재단을 해서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보면 그 다음에는 이런 디지털 제작을 하는 데는 좀 더 쉬워져요. 네, 이런 부분들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디지털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어가 생겼고 걔를 구체화한 다음에 디지털 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디지털 제작된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장비를 구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3D 프린터를 한국에서는 빨리 도입을 하고 많이 보급을 했어요. 근데도 깜짝 놀라는 거는 버스를 타서 3D 프린터를 아는 분들을 물어보면 40명 중에서 3명 정도 될까? 아, 그러니까 직접 해본 분들. 그러니까 디지털 장비에 대한 보급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게 잘 보급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제 사견입니다. 이건 절대 오토데스크의 의견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3D 프린터를 보여주면 굉장히 신기해요. 처음에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그냥 출력받아서 프린팅하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얘를 계속 쓰게끔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선생님들은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떤 거랑 같이 연결을 시켜보지? 막 이런 고민들이 시작을 하죠. 그런 고민이 있으실 때는 다은쌤 유튜브 채널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3D 프린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디지털 장비, 레이저 커터. 그러니까 디지털 장비도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알고 있으면 디지털 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봤던 3D 프린터는 이런 우리가 베드 사이즈라고 불러요. 출력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3D 프린터에서 조금 벗어나서 레이저 커터를 써본다라고 하면 레이저 커터는 3D 프린터보다 훨씬 더 큰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큰 제품이 왜 필요했냐면 이 버스의 사이즈가 제 팔 길이 정도였어요. 그럼 얘를 내가 3D 프린터로 다 한다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예를 들어서 어, 우리 친구들의 집중도가 40분 정도일 거예요. 초등학생은 조금 더 짧겠죠. 근데 그 3D 프린터 앞에서 출력돼서 나오는 걸 기다리는데 3시간, 4시간씩 기다리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런 레이저 커터를 활용을 하면 조립을 바로 해볼 수 있게끔 줄 수 있고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레이저 커터도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석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기. 요런 부분들. 네. 그리고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레이저 커터도 마음만 먹으면 이런 굴곡진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그 노하우는 제가 이 발표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겠죠? 자, 여기 있는 자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자가 아니라 칼 보이시죠? 네. 칼이랑 한 비교해 보면 이 버스의 크기가 가늠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퀴라든지 앞부분은 3D 프린터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들은 레이저 커터로 만들어서 실제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제작을 하게 되면 좋은 이유가 여기 또 하나 더 나오는데요. 디지털 제작을 하게 되면 내가 만들기 전에 사전 준비를 좀 더 상세하게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원하는 색상으로 디지털 제작을 한번 해놓으면 그 데이터에다가 색상을 입히고 그 색상에 대한 정보를 제가 미리 확인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페인트 가게에 가면 조색기라는 게 있어요. 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채팅창에다가 조색기라고 적어놓겠습니다. 이 조색기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페인트 가게에 가면 색깔을 이런 식으로 아예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뭐 팔레트에 물감이 있으면 제가 걔를 섞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페인트 가게에 가서 그 RGB 값 세 자리 세 자리 세 자리를 알려주면 그 색깔 그대로 페인트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은 형상 위에다가 그 색상을 이렇게 칠하게 되면 아까 봤던 디지털 제작했던 부분과 실제 제작물이랑 진짜 유사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원을 이제 배치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 이 친구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토타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좀 불이한 사고들이 많았어요. 여름철에 학생이 버스에 있는지 모르고 갇혀 있다가 불의의 사고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소하고자 만들게 됐고, 방석에 압력 센서가 있어서 학생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표시를 하는 표시등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내부에서 학생의 움직임이 있으면 외부로 사운드랑 이런 이제 하이라이트, 라이트로 표시를 해주는 그런 아이디어였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그 친구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했을 때 그 내용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잘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이제 과정 안에서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싶었지만 그 후속은 좀 잘 안 됐어요. 이유는 아실 거예요. 결과물에서 거의 끝나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런 걸 하다 보면. 아, 그래서 만약에 이런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기획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꼭 이게 발표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친구한테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얻을 수 있게끔 그런 시간도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생의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름대로 성인 메이커가 고민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본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디지털 제작을 이제 하고 그거를 실제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려 봤어요. 그럼 이제 이 디지털 데이터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제 활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아까 전에 네, 이 부분 저도
이 부분을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을 이거 3D 프린터로 뽑기도 조금 애매하고 이걸 어떻게 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있을 때. 저는 이거를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3D 프린터랑 똑같이 해보자. 그래서 레이저 커터로 얘 두께가 아마 5T 정도였을 거예요. 걔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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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합쳐서 사포질을 열심히 하면 이런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3D 프린터로 했으면 조금 더 잘 나왔겠지만 저는 나름 만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MDF인데 MDF의 마지막 어, 후작업 우리가 뭐 젯소를 바른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결국에 친구들이 선생님 페인트가 좀 잘 안 발려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알려줘도 늦지 않다라는 거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은 진짜 알아서 다 찾는다는 게 메이커 교육 실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디지털 디지털 제작을 하면 왜 좋으냐면 제가 창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디지털 제작을 해서 요런 네, 요런 이제 디지털 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도구 안에서 그러니까 디지털 제작 도구 안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시각적으로 조금 더 뛰어나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뛰어나다는 거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얘를 3D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막 열심히 사포질을 하고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 놨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제가 렌더링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가상의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진으로 찍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사실로 찍은 이미지처럼 느껴지게끔 하는 게 어,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상 디지털 제작을 하시는 분들은 렌더링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렇게 렌더링을 해서 내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서 렌더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렌더링 된 이미지들도 우리가 충분히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예시로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케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케아 홈페이지에서 보는 가구 이미지들의 거의 한 80%는 다 렌더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같이 막 서 있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은 실제로 연출해서 사진을 촬영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가구에 대해서 상세 이미지 잠깐만요. 실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케아. 근데 이케아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그런 곳들은 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1번, 2번, 3번이 있어요. 4번은 당연히 실제로 찍은 거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색상을 바꿔보세요. 색상을 바꿔보면 색상만 바뀌면서 나머지 그림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미지는 사진을 촬영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렌더링 된 이미지들을 그대로 갖다서 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들도 렌더링으로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를 줘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도 디지털 제작을 하기 때문에 디지털 데이터가 있고 걔를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돌아왔어요. 그럼 지금 보고 있는 이미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TV 광고나 이런 데 보면 막 조립을 하거나 이런 이제 영상들을 보였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슨 청소기를 막 광고하는 걸 보면 막 이렇게 조립되고 분해되고 하는 멋진 이미지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디지털 제작을 하면서 만들어 놨던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아가서 이게 이미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나아가면 어떻게 또 나아갈 수 있는지 보여드리면 요새는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끄고 지금 이제 만약에 채팅창에 링크를 클릭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링크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그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웹브라우저에서 아까 만들어 놨던 디지털 제작 데이터를 여러분들의 웹사이트에서 360도 돌려볼 수 있어요. 한번 클릭해서 띄워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띄워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띄워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디지털 제작을 하게 되면 여기 안에서 모형을 이런 식으로 분해해서 어디에 어떤 부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네. 한번 둘러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람이 돼서 돌아다니고 싶어. 그럼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뭔가 만든다라고 하면 그냥 이게 만들면서 보는 걸로 진짜로 만들어야지 그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런 디지털 제작을 하게 되면 얘를 활용해서 또 다르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안에서 이 데이터를 봤어요. 근데 또 이 다음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걔를 한번 더 보면 네, 여러분들이 그냥 아까 디지털 제작을 해놓은 데이터를 내보내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핸드폰에서 띄워놓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디지털 제작을 하고 그 디지털로 제작된 데이터들을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저희가 좀 복잡했었어요. 다른 이제 프로그램을 썼어야 되고 다른 것들도 더 배웠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우리가 친구들이 그냥 이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내보내기만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조금 더 다양한 수업들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기획하고 있는 것들은 한 도시랑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 도시의 랜드마크들을 만들어 놓고 그 랜드마크 위치가 아니라 그 도시에 생각도 못했던 곳에다가 올려놓고 사진 찍어서 인증샷 올리기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가능해진 시기거든요. 그 만약에 이런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디지털 제작과 활용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디지털 제작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분명하게 필요로 하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지는 정답은 없다. 하지만 조금 이렇게 약간의 길을 미리 조금 발자국을 찍어 놓는다면 종이랑 연필이랑 자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디지털 장비들을 그냥 한번 보여주거나 한번 맛을 보면 내가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제작이 더 늘어난다. 그리고 디지털 제작은 엉덩이 싸움이다.
일단 근육을 이제 기르는 게 첫 번째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제 자녀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어떤 두뇌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디자이너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창의적인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을 정말 디자인 쪽을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 디자인 쪽으로 크리에이티브하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억지로 막 뭐 우리가 메이커 교육이라고 해서 그 친구들한테 억지로 막 코딩 교육 시키고 모델링 교육을 할 필요 없어요.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 나름대로 길이 있고, 그리고 엔지니어링 사고, 그러니까 저같이 진짜 수학만 했던 애들은 그 친구들도 나름대로 그 친구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런 친구들을 같이 한 번쯤은 뛰어놀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뭐 한 가지에 완전 올인돼서 정말 국영수만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국영수만 잘하는 친구들도 이런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두뇌를 가진 친구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근데 저희는 그 메이커 교육 실천에서 활동했던 친구들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융합된 머리를 가진 친구들을 어,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만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 만드는 교육 안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는 그 학생이 만들고 싶은 거를 좀 만들게끔 해주자.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만들어져 있는 키트를 활용하기보다는 학생들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재료를 차라리 많이 사주거나 아니면 만들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걔를 만들어줄 선생님을 붙여주는 그런 이제 교육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